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과 또 더불어서 경매 관련된 Q&A 상담. 근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안 나오시고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네, 법원을 자주 다녀가지고 일이 많다는 건데? 맞습니다.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변호사분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김 변호사는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시원시원하게. 우리 잘 나가는 김 변호사님 모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지난번 태풍 때 예를 들어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직 잔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 베란다 창문이 떨어져서 밑에 주차해 있는 남의 집 차 위에 떨어져서 차에 파손이 됐다.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이거? 조금 애매한 네. 소진이 있는데요. 네. 경매 대금을 전부 납부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아직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소유자한테 책임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소유자는 무슨 소리야 이미 나는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소송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천재지변이니까 네. 그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해볼 수는 있죠.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아. 국가 상대로. 여러분들 경매로 낙찰받고 혹시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이웃에 파손이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신 건데 이건 뭐 경매로 낙찰을 받고 월세를 주든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하도 마찬가지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해갖고 결국 남아있는 보증금도 다 소진되고 까먹고 그러고서도 뭐 5, 6개월 더 살고 그러고 나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가 버렸대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쵸. 크게 실익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법보다 주먹이 좀 주먹으로. 좀 네.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그동안에 월세도 안 내고 저 같으면 이제 너무 열이 받았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좋아 그냥 밀린 월세 됐어. 밀린 월세 대신에 너 나한테 딱 2대만 맞아라. 그러고서 아구통을 날린다. 예. 근데 그렇게 그냥 그것도 만약에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처벌되죠. 처벌되니까 네. 만약에 각서를 써요. 네. 좋아 너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각서 써가지고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뭐 대신에 이 부러지는 건 너무 과한 거고 딱 2대만 맞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겠다라고 서로 도장 찍고 사인했다고 하고 서로 약속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요. 아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예.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사전에 각서도 좀 잘 작성하고 음. 준비를 좀 잘 해놓으면 네. 주먹을 쓰고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각서를 우리 또 김 변호사님한테 그 각서 내용을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면 그것까지 아, 예, 주긴 좀 드릴 수 있나?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드려야죠. 예, 정말 이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고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든 임차인이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150만 원하고 아구창 2대하고 아구통 2대하고 바꾸겠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네. 그러면 약속하고 네. 각서. 그 사람도 그게 낫잖아. 돈 안 받겠다는데 150만 원어치 아구통 2대? 저 같으면은 승낙하고 사인하지 않을까. 사실 더 때려도 사실 분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런 아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간에 각서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점유이전 가처분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도 특별하게 경매는 또 집행을 법원에서 다 해주는데 돈을 내면 근데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점유이전 가처분이라는 게 대체할 때 뭘까요? 그럼 이거는 그 임차인들이 음. 안 나갈 때 그쵸. 이제 그걸 쫓아내려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그쵸. 사전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건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그쵸. 일반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만 필요한 그쵸. 가처분입니다. 이게 소유권을 일부러 남한테 교묘하게 바꿔갖고 연명이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걸 미리 방지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경매에서는 뭐 김 변호사님 말대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궁금한 거, 네. 뭐 다른 얘기지만 일단 이제 경매로 그 분쟁이 그러니까 낙찰받고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하고 분쟁이 났어요. 네. 분쟁이 났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집을 고의로 교묘하게 훼손하고 나갔어요. 네. 그걸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자기가 그 낙찰받고 집을 보여줄 때 들어갈 때는 여기가 훼손이 안 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훼손됐는데 그 뭐 훼손시켰어?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나 살 때도 그랬어. 이거 증거 자료 없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원의 판단은 증거 자료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증거가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혹시 그 낙찰받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석구석 어떻게 좀 사진 같은 것도 네. 찍어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집에 뭐 못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중에 대금 납부하고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그 집안 내부를 볼 수 있다면 그 내부 사진도 좀 찍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러게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자주 좀 와서 네. 좋은 정보 좀 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지만 또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질문 사항도 올려주시면은요, 답을 달아주실 거죠? 아유 성실하게 답변. 네, 요즘 카페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우리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